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보육진흥원 배유정 대리입니다. 육아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 육아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육아 상담은 그 QR코드 책상에 붙어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해서 진행되니 이제 그 QR코드를 활용해서 비공개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볼보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하는 본 토크 콘서트는 부모님들의 육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육아심표 사업과 또 볼보가 추구하는 가족, 안전, 스웨덴의 가치를 통한 패밀리 세이프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저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님들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교육, 또 부모 상담,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통해 부모님들의 육아 고민 또 고충을 해소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부모 토크 콘서트 시작 전에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 조용남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입니다. 어, 저희가 이 육아 쉼표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본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볼보 코리아에서 지금 이제 한국에 많은 볼보 자동차를 팔고 사회 공헌 기금으로 저희에게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이제 이런 상담이나 부모 강연을 많이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같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앞으로도 이런 많은 지원들을 정부에서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좀 많이 참여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이웃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부모님들께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널리 참 알려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꼭 좀 시간이 되실 때마다 들어가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찾아보시고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우리 같이 만들어가면 조금 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인사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어머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주셔도 되고, 저희 이 게시판이나 이런 데도 써주시면 저희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패들랩 앱으로 올려주신 육아 고민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면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실 경우 패들랩 앱뿐만 아니라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에 시작을 해주실 한국아동인재개발원 아이숲 박훈주 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저는 박근주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도 부모, 저도 부모, 저 부모 선배죠. 네, 부모 선배로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미 올리신 것들을 쭉 봤는데요. 네, 올라오고 있네요. 네, 쭉 보니까 일단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영아 부모님이 더 먼저 많이 올리셨나 봐요. 네, 그런데 영아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가 탁 나와가지고 나야 나야 나 이래라고 하는 게 막 말로 안 하고 막 자기 맘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기가 엄청 예뻐요, 자녀가. 근데 힘들어요, 또 이게 양가 감정이 막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오르락 내리락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은 영역이 화가 나거나 불편하거나 이거보다 당황스러워. 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걱정되는 글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우리는 얘가 혼자 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야. 이걸 기본 배경으로 갖고 출발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훈육도 되게 많아요. 훈육은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질도 되게 많아요. 여기 맞춰주는 거 아니고 얘가 맞춰가게 지원하는 거야 이거 생각하시고 출발하시면 돼요. 다 합치면은요 딱히 해줄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막연하죠. 사지선다형으로 드릴게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1번 자몽, 2번 자석, 3번 자두, 4번 자립. 오, 맞아요. 너무 잘했어. 자립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가는 힘. 그 자립이 되기 위해서 영아기 때, 유아기 때 자율성의 경험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도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체자로 살아가면 돼요. 자,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한번 볼게요. 33개월 된 여아를 키우는데 잠에 관한 거가 여기도 있고 그 뒤에도 되게 많아요. 잠. 근데 먹고 자고 싸는 거 있죠. 먹고 자고 싸는 거 여러분도 이미 벌써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매슬로우 욕구체제 인간 발달의 체제에 따르면 먹고 자고 싸는 세 가지는요 기본 욕구라고 하면서 출발이에요. 그래서요 이 기본 욕구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맞춰가지고 이 아이가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인도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얘네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이 아이 자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책이나 영상이나 그런 것보다 내 자녀를 더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때 패턴이 있나? 언제 칭얼대나? 언제 불편해하나? 어떻게 하면 좋아하나? 이러한 것들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카테고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조금 보면 아까 그 여기도 지금 모유수유, 잠자는 거, 먹을 때 이것도 일상생활 여기는 성에 관련된 거 나왔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일단 감각적인 것도 나왔고 했는데요. 일단 자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는데요. 자는 패턴이 6살 되기 전까지는 한 9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자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자는 애도 있고요. 나눠서 자는 애도 있어요. 5살, 6살 유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영아들은 더 패턴이 짧겠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2번 자, 어떤 아이는 3번 자 이러면 몇 시간마다 이게 로테이션 되나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번 자던 애들은 2번 자게 되니까 시간이 좀 흔들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더 어렸을 때는 밤에 잤는데 지금은 낮에 자요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이 패턴 수면 시간이 조절이 돼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관찰하고 얘가 칭얼대는 거에 불편감을 가지는 그런 것보다 아 얘가 잘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요거를 조금 미리 잘 수 있는 분위기 수면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패턴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수면 지도라고 아주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얘 혼자 자야 돼. 울다가 아이가 자기 혼자 스스로 잠들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이가 울 때는요 아기가 울 때는요 이리 와봐 이 뜻이거든요. 그렇죠? 난 네가 필요해 이 뜻으로 부르는 거라 자녀가 먹고 자고 싸는 이런 기본 갈등에서 울 때는 사실은 같이 가서 안정감을 주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안정감을 주고 누워서 자기 하고 싶어 그럼 토닥거리고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야지 자고 있는데 수면지도 한다고 그냥 울음이 끝일 때까지 막 가만히 보고 있다가 또는 아주 심한 경우는 모니터로 보고 있다가 울음이 끝이면 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가 나는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아 이러한 상대적 배경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라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면 지도를 하면 되고 그리고 보면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이 까다롭다 감각에 예민한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감각이 이런 스킨십에 피부에 닿는 감각도 있잖아요. 소리 감각도 있고 보는 거에 대한 변화에 민감한 애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제일 좀 보편적인 게 뭐냐면 많이 호소하는 게 뭐냐면 이런데 뭐 라벨 닿고 이런 스킨십 닿는 거 있죠. 요런 거에 대한 것들로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럼 그런 거는 이 아이에게 항상 자녀를 키울 때는 극단적 생각만 안 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 봐봐요. 여기에 자꾸 닿는 게 싫어. 여기 라벨 같은 것도 막 싫어.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싹 다 잘라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라벨이 밖에 붙기도 했지만 아무튼 안에 있는 걸 막 싹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갈등이 없게 만들어.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건 잘라주지만 이거는 라벨이야. 이거 여기 부딪혀서 그래. 그리고 아이들한테 옷 입혀도 막 까칠까칠한 건 아닐 거잖아요. 아이들이 갈등이 되는 거는 그 전하고 느낌이 달라. 요 변화가 있을 때 아이들이 갈등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신하다. 요거는 차가워 시원하지 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는 견뎌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제일로 좋아요. 그래서요. 어떤 거든 내가 뭐를 입었을 때 조금 그때랑 다른데? 그렇지만 뭐 괜찮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적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게 제일로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자녀가 주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최고로 많기는 하지만 항상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양육자가 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생각할 때 자녀가 생각할 때 내가 제일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게 제일로 효과적이에요. 예, 그래서 엄마가 가장 많이 영향력을 끼쳐? 그러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로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건 뭘까요? 쉽게 빨리 적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훈육은 너무 많아갖고 한꺼번에 할게요. 그리고 손을 빠는 거. 손을 빠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점점 변화가 되면 되는데요. 손을 빤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신체 탐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4살이라고 한 집도 있지만 다른 것도 또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손을 빨다가 안 빨아. 동전처럼 빨다가 안 빨아. 이렇게 갑자기 둘 중에 하나로 되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면 10번 빨아. 그런데 그 다음 날은 9번 빨아. 이렇게 점점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제 바람직하지 않으냐면 뭐 위생 뭐 이런 것도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체 탐색이 빠져야 주변을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탐색의 스펙트럼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는 이런 환경,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그럼 이게 반복이 되면 질이 또 올라갈 거잖아요. 이러면서 성장에 유용한 자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내 신체만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나에서 너 우리 더불어로 점점 확장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속도가 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탐색에서 점점 사회 탐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오래 빨면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있죠. 언제부터 빼야 돼? 무슨 이렇게 양육 강좌를 하면 맨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언제부터 해요? 이게 너무 궁금하세요. 그게 언제부터 이 사회 탐색이 될까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 발달상 자연히 사회 탐색하는 시기가 와요. 그게 언제일까요?
3개월. 3개월요. 3개월은 왜 3개월이라고 했을까요? 모빌 100일 때 되면 모빌 선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모빌은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면 3개월 전까지는요 응시예요. 그러니까 모빌이 바람에 움직여. 그러면 이래요. 없어졌다. 왔네. 없어졌다. 왔네. 막 이렇게 돼요.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요 3개월이 지나면요 응시가 추적이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가면 어디 가니? 너 다 쫓아간다 이러면서요 이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 넓어지죠. 자꾸 이러다가 확 뒤집어. 네, 그러다가 이제 뒤집기가 되고 서게 되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이렇게 볼 때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손빨기를 할 때 연관지어서 보면 손 빼, 빨지 마, 지지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이렇게 빼면 누구야? 애기 이름 부르고 누구야 하면서 아이가 눈이 어디가 있나 보는 거예요. 눈이 어디가 있나 보면 나를 봐, 엄마를 봐. 그럼 엄마 보는 거야. 나도 너 봤다. 포인팅 있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주변을 탐색하면서 그치 하면서 여기에 막 집중하지 말고 이 신체 탐색이 사회로 가도록 자꾸 이렇게 긍정적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항상 행동이 누적되는 건 강화거든요. 여기 보니까 재밌네. 저런 것도 있네. 이거보다 저게 낫네 하는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넣었다가요 빼도요 금방 또 넣어요 막 이러거든요. 괜찮아요. 왜냐면요 봐봐요. 이렇게 넣은 게 10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요 뺐다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뺐다 넣었다 한 아기는 몇 분 물고 있었을까요? 는 거는 10분이에요. 근데 넣었다 뺐다 그럼 넣은 건 몇 분이에요? 5분이죠. 줄었잖아 반으로. 그리고 사회 탐색하면 점점 줄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체 탐색하시면 되고요. 35개월 밤잠을 재워본 거, 직장 일이 있어서 나간 거, 남편도 노력조차 안 하고. 안 읽어야 될 걸 읽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손톱으로 다른 사람 이거 걱정 되게 많으시죠? 때린 집 아이 엄마도 엄청 미안하고 속상하고 그런데요. 맞은 집에도 속상하지만 때린 집에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피상파자 굉장히 불편해요. 간혹가다는 맞지 마. 오히려 때리고 와.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부모도 있기는 하지만 네, 때린 집도 맞은 집도 그런데요. 일단 아이가 때리고 이렇게 핥히고 이런 경우가 영아기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신체로 표현하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구강기니까 모든 것을 입으로 자꾸 해결하니까 깨무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 5가지 이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이에요. 나 이거 싫어 이렇게 하는 표현이거나 또는요 너무 좋아 흥분했어 너무 좋아 이게 깨물기도 너무 흥분하면 좋아가지고 막 깨물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이 감정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어 오지마 거절하는 의미로 깨무는 거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힘이 세다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방 우리가 막 너무 예뻐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방하거나 이렇게 관심 끌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게 아닌 경우에는 이것도 다 아니야.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연령에 비해 발달이 좀 지연된 경우에는 이렇게 발달 단계가 이전 단계인 대화나 이런 거보다 신체를 사용하니까 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 지연 그 외의 것을 빼더라도 5개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그랬죠. 자녀 키울 때는 자녀를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상황에 이렇게 깨물거나 그런가, 놀고 싶을 때 자기 표현 때 깨무나 아니면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깨무나 또는 누가 왔을 때 방어하려고 깨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깨문 다음에 말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크게 없어요. 행동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깨물거나 때리거나 뭐 뭘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인간은요, 행동은요, 무조건 많이 하면 잘해요. 그래서요, 반드시 예방적 안내가 있어야 되지, 한 다음에 말하는 거는 네가 그 행동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은 줄 오해할까 봐 말해주는 거지,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리거나 꼬집거나 던지거나 드러눕거나 뭐 하여튼 문쟁동이야,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예방적 안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행동하기 전에 얘는 꼭 블럭할 때마다 던져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블럭을 한다 예를 들면 던질 예정이겠죠. 그렇죠? 여태까지 뭐 예를 들어서 10번 던졌어요. 그러면 얘가 블럭 할 때마다 던져요. 그러면 자세히 봤다는 거는 블럭 할 때마다가 아니라 블럭이 무너졌을 때 또는 블럭이 잘 안 들어갈 때로 구체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럭이 무너질 때 던져. 그럼 오늘도 블럭은 무너지잖아요, 원래 속성이. 그러면 오늘도 무너지면 던질 예정이네? 그러면 던지나 안 던지나 두고 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두고 보지 말고 무너질 거잖아요. 조금 있다, 아직 안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아이가 이거 블럭하는 거야? 그러다가 무너졌어. 무너졌다, 흔들렸나 보다, 어떻게 아깝다, 그치? 해가지고 던질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그래? 이게 새로운 방법이 생기죠. 이거 여기다가 흔들렸나 보다. 그럼 엄마 잡을까? 네가 잡을래?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새로, 그럼 여기다가 벽에다 기대고 할까? 그 요까지 얹고 뭐 할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탄력적이게 이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내가 엄마랑 같이 하니까 내가 힘이 나. 엄마가 이래도 된다 그랬고 저래도 된대. 마음이 여유로워. 이게 뭐야? 안정감, 안전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는 안정기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거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나, 대신 해주는 사람 말고 같이 있으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문쟁동이 되지 않게 사전에 들어가는 안내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었고요. 그리고 건강에 관한 것도 좀 많았어요.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왜 안 좋지? 맛있는데 제가 먹는 거에 자신이 없어요. 다 맛있어가지고. 네, 근데 괜찮아요. 뭐 얼만큼 먹이려고요?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모를까. 그리고 또 선호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사실은 좌뇌우뇌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좌뇌우뇌만 발달하는, 한쪽 뇌만 발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건 통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느냐만 문제인데, 이러한 식습관을, 여기는 이제 소고기라고 했지만 식습관 지도 때문에 많은 고민이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편식한다거나 밥을 잘 안 먹는다거나. 그러면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잘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골고루 먹는 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도 있고, 입 짧은 애기도 있고, 막 내가 막 이유식도 만들고 반찬도 맛있게 해갖고 했는데 막 진짜 한 수저밖에 안 먹어. 그릇에 묻은 게 더 많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근데 편식 안 하고 골고루 먹으면 좋겠지만 싹 먹을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먹는, 극단적으로 볼 때 골고루 먹는 거랑 즐겁게 먹는 거랑 어떤 게 우선적일까요? 맞아요. 즐겁게 먹는 게 더 긍정으로 자라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멸치를 먹어야 돼. 칼슘이야. 너무 안 먹어. 먹을 때마다 막 이러게. 막 이러고 그래. 아니야. 그리고 멸치 던지고 막 난리야. 그냥 먹어봐, 한 마리만 먹어봐. 맨날 이래갖고 막 이래요. 근데 맨 처음에 멸치가 싫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자꾸 멸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쟁반도 싫어지고요, 엄마도 싫어지는 거야, 그 멸치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멸치를 안 먹으면 냄새 맡거나 뭐 한 번 닫다가 빼거나 그런 다음에 그냥 맛있는 추잉으로 된 칼슘 하나 먹이면 돼요. 너무 그렇게 갈등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즐겁게 먹고 대체 음식 이거 말고 뭐 두부를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계란을 뭐가 있잖아요. 이 먹는 걸로 하면 되지 꼭 요걸 먹어야 돼 이렇게 작정을 안 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게 골고루에 이거 안 먹으면 저걸로 대체하고 이거 안 먹으면 저걸로 대체해서 맛있다 맛있다 나에겐 즐거운 일이 많아 이게 긍정적인 애예요. 되셨죠? 그래서 항상 순간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지러움 놀이? 네, 깨물고 막 있고 여기도 원하지 않을 때 울고 울어서 안 먹히면 또 나왔어요. 또 제가 또 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5개월이면 지금 4살. 네. 미운 2살이라고 그랬죠. 근데요 너무 재밌다 그러면 안 되고 놀라운 건 뭐냐면 몇 살이에요?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이래 미운 2살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어머니가 미운 3살이야. 이제 저기는 미운 4살이야. 그럼 언제 예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미운이라는 게 붙었을까요? 나를 드러내고 협력이라기보다 영아기는요 나를 발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영아기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영아들의 삶의 목적은 존재감이에요. 존재감이요. 그래서 요때 보면은 고집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내 생각은 그럼 너 엄마랑 달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자기 주장이 막 나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거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방법만 알려주면 돼요. 이거 하고 싶었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너 이거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영아들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리나 울음이나 그거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 싶었구나. 그러면 하고 싶어라고 말하면 되지. 항상 뭔가가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면 언어로 바꿀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달라 그러면 줄 건데 왜 소리 지르니? 언제 안 줬니 엄마가? 다음부터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말하는 거랑 주세요 하는 거야. 이거랑 아이가 생각할 때 어떤 게 하기 쉬울까요? 주세요죠. 그래서 자녀랑 말할 때는 따옴따옴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짧게 주세요 하는 거야. 해봐. 그럼 손을 잡아가지고 주세요. 내가 대신해 주면 되죠. 그런 다음에 네가 주세요 한 거야?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럼 했다 치고 한 거야?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겠죠. 내가? 이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나한테 이득이 오네. 이게 더 좋네 하면서 시소가 짜자잔 기울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신통한 내 새끼 정말 예뻐 죽겠어요. 10번 문제행동을 했어도 10번을 바꾸지 않아도 돼요. 5번만 바꾸잖아요. 그러면 돌아섭니다. 그래서요. 아이고 예쁜 애기 그냥 아까 모방하는 것처럼 깨물어 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너무 예뻐서 막 깨물어 먹고 싶어 그냥 발가락이랑 그냥 막 그런 거 주의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 주장을 할 때는 너 하고 싶은 거 있구나. 그게 공감하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우리 뇌에는 미러 뉴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랑 애착을 만들고 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얘기가 강좌라든가 책에. 근데 그때 전부 다 모아 하나로 만들어 보면은요 미러 뉴런이 있기 때문에 미러링 하시면 공감하기, 이해하기, 마음 해석하기, 심리 파악하기 그거를 한 번에 전부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결국은 공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감하기라고 하는 건 언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양육할 때 쓰여질 수 있는 거는 미러링. 그래서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화가 났네? 그럼 언어 미러링이죠. 표정 봐봐요.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했죠. 그럼 표정 미러링. 왜 이렇게 했어? 행동 미러링.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나를 보면서 이인 거죠. 했더니 왜 이랬더니 애기가 보고 있죠. 속상했어.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나도 저래. 내가 지금 속상한 게 맞구나. 근데 엄마가 그래. 왜 그렇게 속상했어? 이거 넣고 싶었어? 담자 들어봐. 옳지 꾹 됐다. 그래. 됐네?
이렇게 되면서 자 그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공감하는 방법은 미러링으로. 그럼 만약에 연습해 볼게요. 조금 있다가 자녀랑 만날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 거 말은 너 엄마 봤네? 나도 너 봤다. 반가워. 표정은 똑같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거 되나 봐봐요. 조금 있다가 애기 만났어요. 왜? 뭐 줘? 대박 웃긴 거죠. 왜 봐? 이거 이런 거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그런 모방으로 이제 안내를 하면 되고, 여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크게 소리 지른대요. 왜 그랬을까요?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즐거운 표정일 것 같은데, 아까 그 두 번 깨물거나 던지거나 그럴 때 두 번째 감정 표현이라 그랬죠. 흥분한 거예요. 신났어. 뭐가 잘 풀리나 봐. 그래도 이게 소리를 질러. 근데 진짜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너무나 흥분해갖고 막 이렇게 단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나 여기다 불 지르면 안 되죠. 너 신났구나. 근데 좀 작게 해봐봐. 야 이렇게 해서 관계 속에서 내가 오버하지 않게, 과잉으로 가지 않게, 뭐든지 많이 하면 능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즐거움의 표현은 이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서 그 아이의 감정 표현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말이 늦어요가 있네요. 25개월인데 말이 늦어요는 언어 심화 권고가 나왔지만 수용 언어 표현 수용 언어가 지연이라는데, 언어가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요, 신체나 정서나 사회나 전부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언어의 발달이 늦으면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바로 전문가와 매칭. 네, 왜냐하면 적기 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탄력적일 때 빨랑해서 이 아이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언어 발달이 늦어지다 보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공격이에요. 왜 그럴까요? 억울해요. 자녀가 난 그냥 있길래 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왜 뺏어가니, 그냥 본 거야. 이게 막 억울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회관계에서는 억울한데 개인적으로는요, 주의 집중력을 늦어져요. 주의 집중력 만드는 게 속도가 늦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나도 줘, 같이 놀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다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니까 하나를 오래 하는 기회가 적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제 지속력이라 그러죠. 또는 완성도라 그러죠. 뭔가를 하나 할 때 끝까지 해내는 힘으로 성취감을 가지고 이게 업로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언어가 안 되니까 갔다 와야 되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 지속력, 또 몰입감, 또는 나중에는 이게 놀이성, 완성도, 여기에 전부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으면 빨리 가야 되고, 그 기준은 뭐냐면 24개월 때까지는요, 말하기예요. 혼자 막 말해요. 생각나는 거 막 말해요. 그리고 지연 언어일 수도 있어요. 딜레이가 아니라요, 어제 했었던 거를 오늘 말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래? 느닷없이 말하는 거야. 네. 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아기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막 밥 먹고 있다가 공룡 있어, 공룡.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느닷없이 생각난 거를 말해요. 그럼 나 생각났구나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네가 본 거야, 생각났어, 이렇게 말하시면 이제 맥락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24개월이 지나면은요, 맥락으로 말해요. 맥락으로. 공룡이야, 빵 먹을 거야, 이렇게 툭툭 생각나는 거 말했다가 24개월이 지나고 3살, 4살 정도 되면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하기에서 대화하기로 넘어가는 라인이 24개월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좀 보세요.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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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하나? 그리고요, 또 하나 특징은 말하기에서 대화하기로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24개월 두 번째 특징은 24개월 전에는 명사 2개로 말해요. 대부분 보면
예를 들면 아빠 빠방 이랬어요. 근데 25개월이 지나가면 이제 대화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두 단어 중에 하나가 동사로 바뀌어요. 아빠 빠방 이랬으면 24개월 지나면 아빠 갔어. 이게 동사로 바뀌어. 엄마 깎아 그랬다가 25개월 지나면 엄마 쉬어. 뭐 이게 동사가 들어가면서 대화체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구성력 있게 나 또 먹을 거야 네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구성력 있게 이제 막 가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발달의 기준을 조금 알고 그냥 기다려주라는 거는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크면 나아진대. 그리고 너무 대표적인 너무나 많이 말하는 거는 아범도 늦었대요. 시아버지도 5살에 걸었대요. 근데 너무 제가 8학번인데요. 저 아동학 전공 40년 차거든요. 근데 책에 없는 너무나 놀라운 원리가 있어. 다 시집이 늦어. 친정이 늦은 적이 없어요. 다 시아버지가 늦고. 네. 그러면 그 집에는 고모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자기 친정이잖아. 그죠? 근데 그 고모는 또 고모의 시집이 늦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손가락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직장맘이라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엄마랑 헤어지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아기도 힘든데 엄마도 웬만하면 놓고 싶지 않거든요. 그쵸? 저도 두 아이들을 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도 어린이집 운영자였지만 제 어린이집에 데리고 있지 않았고 다른 데 보냈거든요. 일단 혼자 해봐야 제일 잘 자라. 비빌 언덕이 없는 애가 제일로 잘 자라요. 아주 그냥 하나로만 말한다면. 그래가지고 아이가 엄마랑 헤어지는데요, 자녀와 헤어질 때 막 운다고 엄청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걱정 뭐 조금 하셔도 되는데 애착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러면 분리불안이야 막 이런 것들을 막 떠올려가지고 굉장히 걱정하시는데요. 전 세계 모든 애들은 부모와 헤어질 때 슬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울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걔네들의 전공은 우는 거야. 부전공은 떼쓰기. 잘 자라고 있는 거야. 근데 애착은요, 부모랑 떨어질 때, 헤어질 때 애착의 질을 결정하는 거 아니고요. 떨어졌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에 따라 애착의 질을 결정하는 거니까 헤어질 때 운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대신 그거 해주시면 돼요. 미안 엄마 빨리 올게 미안 엄마가 여기 너 두고 가서 미안 이런 사죄만 안 하시면 돼요. 엄마 이따 올 거야 미안 이게 표정 봐봐요. 너무 슬프고 미안한 표정이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아이가 생각할 때 미안한 건 아니, 너 알면서 날 두고 가니,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울을 거야 선생님한테 가, 선생님이 엄마처럼 안아줄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보내요. 근데 진짜로 이 아이가 어머니가 가고 나면은 그 사회에 빨리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울까요? 내가 울면 혹시 안 가지 않을까? 이게 분리불안이 아니라 엄마랑 있고 싶단 말이야. 그냥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까 나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안전함과 안정감을 제일 많이 경험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싫은 게 아니라 얘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뜻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가면 그 다음으로 경험 많은 게 너야. 그러니까 얘랑 노는 거야. 예,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점점 엄마랑 너 재밌었어? 엄마도 엄마 할 일 하고 있었다? 너도 너가 하는 블ог 하고 있었어? 우리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났을 때 누구야? 그랬더니 엄마다! 그리고 와가지고 엄마 나 뭐 했는데 어디 갔다 왔어? 엄마 나빠 발로 막 차더니 엄마 내가 이거 했어.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해. 완전 잘 자라고 있는 거야. 되셨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막 근데 그 대신에 엄마 보자마자 그래 꼬로망이야 막 붙어 안 떨어져. 이거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집에 데리고 있어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엄마 뭐 할 거야, 엄마 지금 갔다가 언제 올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리는 이런 소스가 더 많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헤어질 때 운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직장맘이고
7개월 영아네요. 가정 보육을 만 3세까지 하는 게 좋다는 이것도 엄청 많아요. 그놈의 3세. 3세. 근데 있잖아요. 가정 보육을 3세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좋다.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3세까지는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런 문항을 보면 막 너무 놀라시고 근데 진짜 저렇다 그러면 특히 우리나라는 애들이 다 이상해야 돼. 그렇죠? 근데 다 너무 잘 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우리가 자녀가 심부름하잖아요. 심부름을 언제 해? 18개월 정도 되면 심부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을 볼 때 18개월 정도 되면 심부름을 하더라 이런 발달 단계가 있으면 우리는 부모잖아요. 18개월 되면 16개월에서 20개월 사이 이때가 되면 심부름을 시켜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하나하나 이런 거 두고 보지 말고 심부름 시키기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3세 보육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것을 찾아올 수 있는 능력. 내가 저거 지금 내 눈앞에 없지만 좀 있다가 사라지지 않고 또 나타나. 이거를 아는 애들이 이제 그 숨은 그림 그 물건을 심부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물로 나오면 엄마가 가도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따 만나. 이렇게 조금 있다 만난다는 사라지진 않아. 엄마가 연기는 아니야. 좀 있다가 와. 온다더니 왔네.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구나 쟤는.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라 인간이 터득하는 시기가 18에서 24개월이거든요. 그 개념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대상 영속성 또는 어떤 강좌에는 대상 항상성이라고 나오기도 했는데 요거를 보시면 내 눈앞에 없어도 있다는 걸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져도 이따 만날 거야를 아는 시기가 되면 불안도가 없으니까 낮아지니까 그때는 보내도 돼. 요걸 말한 건데 또 아이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24개월 기준으로 넉넉히 잡아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리고 할머니가 키워주시는 분도 있고 어린이집에 저 같은 경우도 일찍 영아기 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정 애착자가 엄마랑만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애착은요 엄마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랑 관여적인 사람,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랑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정 애착자가 엄마 주양육자랑 타인 애착자랑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차를 타고 가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트렁크에 하나 더 있어. 그럼 좋아요, 나빠요? 그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는 일단 스페어 타이어고 뭐고 간에 적응력이 높은 아이이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선배로서 말하는데요. 진짜 책이 없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똑똑하다. 네. 그리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잘 자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뭘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얘네 20년 후에 쓸 애들이에요. 지식을 싹 변할 예정이야. 그러니까요 가르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시면 돼요. 기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맨날 물어봐요. 집에서 뭐 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물어봐요. 기본 생활 습관 마스터하시면 돼요. 이름 부르면 대답하고 친구 보면 안녕하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에 멈추고 일로 와봐 그럼 오고 이렇게 하면 잘 자라는 거야. 사람 많은데 막 울어요. 울다 엄마야. 나보고 막 울어요. 완전 안정애착이에요. 자,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맨날 뭐만 보면 나한테 달래요. 매일이요. 그럼 이 자녀가 누구한테 필요한 걸 달래면 좋을까요? 1번 야쿠르트 아줌마, 1번 슈퍼 아줌마, 3번 세탁소 아저씨, 4번 택배 아저씨. 누구한테 필요한 걸 달라 그러면 될까요? 엄마야. 그래서 맨날 잘 때도 나만 찾아요. 뭐만 있어도 나만 찾아요. 정상 발달이에요. 안정 애착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되셨죠? 있잖아요. 양육을 할 때 이런 만자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상하게 공교롭게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요것만 해요.
요것만 먹어요. 얘랑만 놀아요. 집에서만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정되는 거. 그거는 일단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더 확장해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정이 되잖아요. 픽스. 요것만. 그러면 젤로 피곤한 게 아예요. 그리고요. 우리 자녀 똑똑하게 키우고 싶잖아요. 저렇게 뭐뭐만이라는 게 자꾸 붙잖아요. 요것만 입어야 돼. 요 옷걸이 입을 땐 요 바지만 입어야 돼. 뭐 입을 때 바지 붙어 입어야 돼. 막 뭐 이렇게 고정시킨 거 있죠. 패턴화된 거. 이렇게 되면 얘가 개인적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똑똑했으면 좋겠잖아요. 또 마음도 따뜻했으면 좋겠고. 근데요, 그렇게 만자가 붙으면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요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을 볼 수가 없고, 또는 나만 가져야 돼, 먼저 해야 돼, 막 이런 것들도 만자가 다 붙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내 것만 해야 되는데 제 거 보는, 누가 먼저 오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 거에 또 집중을 못하는 양극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뭐뭐만은 조금 탄력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주지 마라가 아니야. 모든 양육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해주지 말래 이게 아니라 얘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래.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여유롭게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것만 찾아. 그러면 너 이거 좋지. 근데 이런 것도 있다. 이거 빼고 교체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놔. 그래서 두 개 중에서 막 보면서 익숙해지게. 그러다가 A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B를 갖다 놔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겠죠. 그러다가 A를 빼면 B만 남죠. B가 또 익숙해져서 70% 익숙해지면 또 C를 놔. 그러면 또 B를 빼고 C를 놓으면 되죠. 그러다가 A, B, C를 같이 놔. 그럼 다 익숙하겠죠. 그러다가 D를 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놀이에서도 나타나요. 놀이도 하나 장난감만 가지고 논대요. 그러면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놀아요. 또는요, 다양한 놀잇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거랑 다양한 거랑 어떻게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거는 양이 많은 거예요. 장난감이 만약에 10개야. 그러면 1번 장난감은 1번 방법으로 놀고 2번 장난감은 2번으로 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거는요, 장난감이 2개예요. 예를 들어서 2개인데요, 하나의 장난감에 5개 노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장난감 2개 있어도 놀이 방법은 10개죠. 얘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요, 잘 노는 방법은요, 오징어 생각하시면 돼요. 오징어 몸통에 다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10개씩 놀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이건 되나 봐봐요. 블럭을 이렇게 대굴대굴 굴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래요.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쌓는 거야. 이래서 얘는 블럭만 보면서 와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블럭을 굴려. 굴러간다. 저까지 갔다. 소리도 나. 이런 벌써 3가지죠. 다양하게 놀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타인에게 던지거나 뭔가 이렇게 하거나 이런 문제 행동만 아니면 다 돼요. 그렇죠? 요렇게 하는 놀이로 바꿔주시면 만자가 떨어져요. 아이가 귀를 만지는 것을 좋아해요. 잠들기 전에 아빠 귀를 자고 싶어 하는데, 아빠는 좋아하면 좋아하면 되지만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거절하시면 돼요. 하지마. 거절하랬대. 하지마. 너도 해봐. 좋아.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프지 너도. 나도 싫어.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이거 손잡자 한다거나, 그러면 아빠 여기에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하고 있자. 그럼 인형 데리고 와서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또 많이 있지만 또 요 현장에서 질문 있을 수도 있죠. 한번 해볼까요? 네. 잠시만요. 3초만요. 하나, 둘, 셋. 도착했습니다. 저희 아기가 지금 20개월 터울이 지는 자매거든요. 근데 첫째 아기가 몇 살이에요? 지금 35개월이요. 4살? 네. 4살, 그리고 2살. 이제 둘째가 15개월 개월? 됐는데, 네. 이제 둘째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놀이를 동생이 와서 이제 방해를 한다거나 뺏는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장난감을 이제 자기만의 공간에
침대에다가 쌓아놓고 침대가 거의 누울 데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기 몸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야지 자기가 이제 마음이 편한 건지 아니면 저도 이제 장난감을 치워서 이제 편하게 자게 하려고 하면 싫다고 다시 다 넣어놓고 그런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해야지 좀 편안하게 첫째를 해줄 수 있을까? 일단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왜냐하면 영아기 때 아주 그 시기에는 소유 개념, 내 거야, 나 이런 것들을 할 때라 동생이 있어서 그게 더 제가 만질까봐 그런 거지 소유 개념 있는 건 발달 단계상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일단 자녀의 행동을 볼 때는 환경을 제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데 장난감이 너무 많은 건 아닐까요? 그럼 치워. 이렇게 우리가 아무거나 치우지 마시고요. 아무거나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치우면 아이가 좋아하는 거나 놀이가 일어나는 놀잇감을 치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놀잇감을 좀 한 일주일 정도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10개면은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안 놀아. 빈번히 손이 안 가? 그러면 그거를 조금 치워 놓으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거 치운다?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몰라요, 얘가. 왜냐면 자꾸 손이 안 가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환경을 조금 치워 놓으시고 이걸 가지고 노는데 침대 위가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편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 생각이잖아요. 얘는 이거 보고 편안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투명한 가방에 해가지고 논다거나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인간 발달의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직관적 사고기 눈으로 보고 배우거든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싹 치워버리는 것보다 또는 통에 넣는 것보다 보이는 봉지에 놔가지고 옆에 놔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안정감도 하면서 조절이 되게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아 이래도 되는구나가 느껴지게 그렇게 해서 조금 조절하는 그러한 게 필요해요. 네, 되셨죠?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동생 얘기했잖아요. 뭐만 있으면 동생 있는 집은 다 동생 때문이래. 이렇게 듣는 동생 너무 슬퍼. 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 훨씬 더 자녀가 유능해지는 방법의 속도가 빨라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뭐 출산 정책에서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모든 연구 논문이나 관찰을 해도 형제자매 있는 집 아이들이 창의성도 높고 문제 해결도 높고 심지어 싸우고 컸어도 자율성이 높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몇 살이에요? 6살.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니까 네. 아이가 지금 6살 정도 되면은 이제 스스로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갈 때 옷을 입고 양치하고 이걸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어느 때는 얘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야 할 시간이 있고 그럴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잔소리를 확실히 빼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안 하고 기다려주면은 확실히 해요. 근데 시간은 있잖아요. 그쵸.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딜레이가 되면은 버스를 놓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안 되니까 또 다시 입혀줘요, 제가. 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입혀주는 게 맞는지 이런 게 저는 좀 헷갈려요, 사실. 입혀주는 게 맞는데 하나가 빠져서 그래요. 어떤 지금 이제 자기가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로 좋은 거는 자기가 해보는 경험이에요. 해보는 경험에 직접 경험이 제일로 좋아요. 근데 지금처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지금 촉박해, 임박했어요. 그런데 얘가 늦게 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늦게 하는 것 같다, 또는 얘가 뭐가 있어서 늦게 일어났다, 뭐가 시간이 딜레이 될 것 같아. 그럼 제일 먼저는 조금 일찍 준비시키는 거야. 지금 이제 바지 입어? 다 됐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바지 입었니? 웃돌이 입었니? 양말 1개 신었니? 2개 신었니?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해서 하고 나가게 하면 되고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늦게 생겼어. 그럴 때는 한계 설정하기. 지금은 시간이 없어. 이게 늦어져서 이게 못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가자. 그리고 데리고 그냥 나가시는 거야. 갔다 와서 이거 할 거야.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멈춰지더라.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서둘러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이게 일상에서 연속적으로 되면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게 한계 설정하기예요. 그 방목하는 소나 뭐 이런 양이나 이런 뉴질랜드의 사냥류 할 때 막 방목하잖아요. 방목하는 초원에 있는 소나 양도 울타리는 있다. 네, 울타리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하셔서 모두 다 하는 거는 자율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거든요. 그거를 잘 감안하셔서 요 한계 설정, 한계 안에서 되는 것들의 자율권, 결정권을 주시면 돼요. 하나, 그러니까 양치 아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는 엄마가 10초 정도는 봐줄게 해도 얘는 절대 안 돼요. 자기가 무조건 한다고요. 자기는 치과 가도 엄마 안 썩었대 이렇게 말하는 나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니가 돼 제가 안 썩었으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냥 놔둬도 되는 건지 스스로 하게끔. 스스로 하는 것과 혼자 하는 건 달라요. 항상 자녀 옆에는 영유아를 양육할 때는 부모가 옆에 있다는 전제하에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옆에 부모가 있으면서 혼자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꼼꼼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도 아래도 하면서 여기저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빠져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할 때가 오면 돼요. 그래서 유치가 싹 빠지고 영구치가 나왔을 때 골고루 연습했던 걸 유지하라고 한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여기도 해 그래서 막 너무 빡빡 와갖고 막 너무 아프고 막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고 밥 먹으면 닦는 거야, 여기도 닦는 거야 라는 게 인과관계가 되게 만들어만 주시면 돼요. 네, 되셨죠? 우리 하나만 더 하고 네, 지금 마치면 너무 섭섭하니까 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뭔가 위험한 걸 하려고 했을 때 하면 안 되면 아이씨 이러고, 장난감 할 때도 뭐 안 되면 아이씨 이러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아이씨 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아이 참 이렇게 해볼까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데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아이씨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린이집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냥 발달 단계상 거절로 배울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욕을 뭐 누가 해야 배우나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런 언어를 했을 때는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아이씨라고 하지 마. 아이씨 누구니? 막 이런 거 있죠. 정처 없이 막 아이씨 근데 너랑 나랑 둘밖에 없는데 누구니?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모르나 보다.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난 줄 모르나 봐. 이렇게 되면서 자꾸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까지 부작용이 커져요. 그러니까 왜 그랬니? 이러면 얘가 생각할 때 아는구나 내가 한 걸. 이게 되잖아요. 화가 났구나. 공감으로 먼저 가시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어. 그랬겠다. 그러면 벌써 이게 무마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감하기로 바꿔주시거나 또 하나 방법은요. 무시하기라고 하는 강좌나 책자도 있는데요. 무시하기의 본뜻은요. 내가 관심은 기울이고는 있지만 내가 제 알시한 거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극적인 말을 해도 또는 내가 이렇게 힘세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 그러면 재미없으면 소멸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씨 그럴 때 왜 그랬어? 누가 이렇게 이쁜 입에 자꾸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저도 부모인데 왜 모르겠어. 그런데 그것도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은 기울이되 반응하지 않고 누구야 너 속상했었구나 뭐 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돌리는 화제 전환.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화제 전환하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소멸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속상했어? 막 그럼 옳았구나. 이게 관심 끌기 성공하게 돼버리는 거야. 성공 되셨죠? 이 부모 토크쇼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데요. 되게 빨리 지나가요. 이상하게 시간이 1시간이 1분 같아.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점점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또 더 받아도 돼요? 그만? 하나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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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었더니 한 분. 안녕하세요. 저 5세 남아를 5세. 네,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4세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낯가림이 많이 심하지 않고 어떠한 공간이나 뭐 어떠한 상황 같은 것도 그냥 아예 두려움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해봤고 그랬는데 5세가 된 이후로 갑자기 너무 많은 거부를 하고 낯선 환경이나 아니면 뭐 가족 운동회 같은 그런 사람들 많은 여기서 봤던 네네네 거구나. 그런 데서 전혀 하지 않고 울고 참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변한 그 아이의 그 상황에 저도 당황스러우시죠? 너무, 길을 가다 인사도 잘하던 아이가 자꾸 뒤에 숨어서 그 사람 보기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할 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아이를 알지 못하는 기질이 나왔나? 아니면 내가 이걸 더 지켜봐줘야 되나? 아니면 인사를 하게끔 아니면 그거를 제가 지도를 해줘야 되나 하는 고민에 갑자기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어머니가 네. 너무 현명하세요. 답을 다 알고 있는데요. 다 따로따로 알고 계신 게 문제. 그거 짬뽕 하시면 돼요. 그 짬뽕 하시면 돼요. 기다려주면 안 되고 어떤 시도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요. 원인은 뭐냐 하면 영아기 때까지는 나를 탐색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5세가 되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4, 5세가 노랑에서 빨강으로 갈 때 주황의 컬러가 나오기는 하지만 영아 유아로 나눠본다면 영아 때는 나를 알리는 존재감의 시기였는데요. 유아가 되면은 이제 소속감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 나의 비교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쟤는 뭐 했고 쟤는 뭐 했고 이런 게 자꾸 발견이 되는데 이 아이는 또 아이 나름대로 성취 욕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성취 동기가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영아 때는 나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나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유아가 되면 나는 그대로 했는데 보니까 쟤랑 내가 잘했으면 됐겠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내 맘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일로 와 그래도 흥채피 뽕 그러고 절로 간다거나 또래들이 막 올 때도 있지만 거절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갈등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적거나. 그러니까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하자는 걸 다 해줬거나 그쵸? 잘했어를 많이 하거나 그쵸? 우와 막 이렇게 막 응원해 주려고 막 하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친구들은 그런 걸 말 안 해. 그렇게 되면 때로는 좀 슬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요 전공어로 NR 버전에서 No response 나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씨야 이렇게 뒤로 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시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떨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근데 숨으면 돼. 가봐 괜찮아 제가 뭘 애니 막 이런 괜찮으면 내가 벌써 갔지 그잖아. 이렇게 해서 자꾸만 답답하잖아. 부모가 볼 때는 애들 있으면 확 가서 놀았으면 좋겠고 과자 먹으면 확 가서 너도 먹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여기 자꾸 뒤에 숨으면 놀아 안 놀 거면 가 막 이렇게 막 되잖아. 부모 마음 다 똑같거든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때 가봐 괜찮아 이렇게 해서 공감할 수 없는 말로 자꾸 하면 가도 된다는데 나만 못해 이게 자꾸만 딜레이가 돼요. 그러니까 떨리지. 그럼 옆에서 봐. 그럼 가지만 요 앞에서 봐봐. 괜찮아 엄마가 앞에 같이 가줄게. 그래서 점차 다가간다거나 이런 걸 하면 되고 규칙과 약속이 있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아를 느낀 거야. 기특한 애기네요. 이제 서서히 틀이 있구나. 사회는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조절해야 되는구나를 쓰나미로 맞은 거지. 축하합니다. 사회로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자녀는요.
파도 타기를 하면서 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울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울 때는요 두 가지예요. 울음이 두 가지예요. 울어요. 그러면 희노애락의 울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슬퍼. 넘어져서 슬퍼서 울어. 그러면 공감하시면 돼요. 눈물 나. 속상했구나. 공감하시면 되고요. 이거 봐봐. 여기 빵이 있어요. 울어볼게요. 이거 뭐예요? 달라는 거죠. 요구의 울음이 있어요. 요구의 울음일 때는 울지 마 이게 아니라 그럼 울지 마. 그럼 나 갖고 싶은 걸 뭐라 말해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따옴따옴으로 요 울음이 감정의 울음일 때는 공감하기, 요구의 울음일 때는 언어화하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역시 내 편이야. 역시 나의 애착자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자녀는요 기본에 충실한 게 제일 좋은 양육이에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양보하세요. 성취감 자녀에게 양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느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 무럭무럭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특한 아이 보는 즐거움만 가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막 울어도 나한테 오고 막 뭐 해도 나한테 오고. 자, 마무리할게요. 손 위에 이렇게 가슴에 올려볼까요? 심장 위에 올려볼게요. 심장 몇 개예요? 하나죠. 콩콩 뛰죠. 아니 심장이 하나지 몇 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기적이 뭘까요? 기적을 저는 누가 유능한 사람이 나를 데려다가 내가 아는 유능한 것들을 홀라당 썼으면 좋겠어요. 또는 로또가 맞거나.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동학을 전공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심장이 2개였는데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몸에 심장이 2개가 됐어요. 이게 기적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임신이래 아기래 막 좋아 죽겠는 거야. 10달이 돼서 뿡 나왔어요. 아기다 막 그랬어요. 근데요 자녀는요 나는 하나였다가 2개였다가 하나가 되니까 편안해졌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을 잊었으니까. 근데 아기는요 내 자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심장이 2개였던 기억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뻥 태어나가지고 1살은요 심장이 2개였다가 하나가 된 지 1년 된 애예요. 3살은요 심장이 2개였다가 하나가 된 지 3년이 된 애예요. 10살 될 때까지 무슨 일 있으면 심장이 있었던 안전한 곳으로 뛰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가 저기 있다가 쿵 소리 나면 아 하고 나한테 오잖아요. 그때 마음껏 안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머님들의 안전기지. 이러한 거점은 요즘에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말하는 핵심 기업, 단단한 아이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자녀 건강하게 자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자꾸 울어갖고 내가 따라 네 떨려가지고 마음이 막 해지려고 뭉클해요. 자녀 생각하면 늘 가슴이 벅찬 이러한 부모로 유지하시고 아이들도 부모님의 지금의 핵심 기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신 박근호 담임님한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